자, 25번.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친족성들의 규정은 강도죄, 손괴죄에 준용되지 않는다. 맞죠? 2번 사돈지간도 적용되지 않죠? 맞습니다. 3번 갑으로 하여금 갑의 아버지 시계를 절취하도록 교사한 을 했죠. 즉 교사범인 을과 갑의 아버지는 친족관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을에게는 친족성들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갑에게만 친족성들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은 151조 2항, 즉 범인 은닉도피죄인데요. 저 우리 교재 맨 뒤에 나옵니다. 맨 뒤에 친족간의 특례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이 친족간의 특칙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친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X 하시고. 우리 교재 맨 뒤에 나오는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6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갑은 사실상의 부인 을의 예금 증서를 절취를 했다. 즉 생부의 증서를 절취했으니까 절도죄가 되는데요. 훗날 이 을이 갑을 친생자로 인지를 해버립니다. 인지를 해버리면 소급표가 발생하죠. 또 인지하게 되면 직계 혈족 관계가 생깁니다. 그 직계 혈족 관계가 생기는 것은 소급표, 즉 이 아이가 출생 시로 소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328조 1항에 직계혈족 신분관계 생기기 때문에 친족 상대가 적용되어서 1항이 되는 필요적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2번은 많이 봤죠. 컴퓨터 사용 사기죄인데요. 이 사기죄,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사기죄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안을 가만히 보면 예금 통장을 절취를 했다. 그랬을 때 그 예금 통장, 즉 조부가 거래하는 그 은행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은행과 이 손자와의 관계는 친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갑이 친구 을을 교사했는데 갑의 아버지 병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랬을 때 정범인 친구와 나의 아버지인 병과는 친족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범인 이 친구에게는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 않고 갑과 갑의 아버지는 친족 관계니까요. 그래서 교사범에 해당되는 갑과 피해자인 아버지가 친족이기 때문에 갑에게만 친족 상대가 적용되는 것이고 정범인 친구는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4번은 사기죄잖아요. 사기죄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을의 재물을 편취했다고 했을 때 을이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피해자죠. 그래서 갑과 피해자인 을이 직계혈족 관계, 친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족 상대가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안 된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강도, 손괴, 경계, 침범, 강제집행 면될 때는 적용되지 않죠. 동그라미. 자, 사돈지간이죠. 사돈지간은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횡령죄는 오리죠. 어느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친족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틀렸습니다. 작물범, 동거하지 않는 직결족. 직결족은 동거 여부를 떠나요. 동거하지 않든 동거하든 직결족은 전부 다 1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형 면제 하게 되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답은 3번입니다. 작물죄 일단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작물죄 할 때 배우니까요. 이런 질문 나오면 일단 패스하시면 됩니다. 28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보면 혼인 신고를 했는데 혼인이 무효랍니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겠죠? 틀렸습니다. X. 자, 형법상의 사기죄 같은 경우는 친족 상대로 적용되잖아요. 특별법에 해당되는 특경각법이라 할지라도 사기죄의 본질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기죄의 성질은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형법에 적용되는 사기죄는 특경각법에도 똑같이 친족 상대로 적용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요. X. 자,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했다. 근데 피해자와 친족관계라 그랬죠?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으면 따라서 친족상대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직계혈족관계니까 328조 1항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적 면제가 됩니다. 맞는 질문 동그라미.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니까요. X. 자,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했네요. 자, 1번이 뭐야? 1번이 가출 후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갑.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를 기망하였다. 백화점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를 했다고 했는데 친족 상대로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봐봐요. 갑이 있고 자신의 딸이라 했으니까 갑과 딸은 직계혈족관계잖아요. 직계혈족. 그리고 이 사위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잖아. 그렇죠?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친족 상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X. 작물제 나왔네. 작물제는 일단 패스하면 됩니다. 나중에 작물제 할 때 다 배웁니다. 여기는 피해자 간의 신부관계, 본본 간의 신부관계 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타인 소유 물건을 자기 아버지 소유물로 오인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물건이 누구 거냐 이런 말입니다. 그 물건 누구 겁니까? 타인 겁니다. 타인 거. 그렇죠? 타인 물건을 절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자기랑 직계 혈족관계, 직계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친족관계에 관한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또 과실범 처벌정이 없으므로 불가버리다. 아닙니다. 절도죄 처벌받습니다. 답은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는데 2번은 나중에 작물절 때 배운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2번을 뺀 나머지 지문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작물죄를 배웠다면 2번을 복습하시면 됩니다. 4번은 인지사건이죠. 혼외자임을 알고 인지를 했다. 그러면 소급표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가 아니고 그렇죠.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죠. 근데 예외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면 소급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족 상대가 적용된다고 해야 되겠죠. 안 된다. 틀렸습니다. 30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강도, 경계침범, 강제집행 멘탈죄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절도죄는 여기까지 끊고요. 절도죄는 특수든 상습이든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렇죠? 다음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했다고 했을 때 피해자인 제3자와 직계혈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친족 상대가 적용되는 거죠. 피해자만 친족이면 된다 했으니까요. 피해자와 직계혈족 관계가 있으니까 따라서 1항이 적용되는 필요적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배우자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의 배우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작물죄 부분인데요. 본본 간의 문제네요. 그렇지? 본본 간에 이항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는 감경, 면제한다. 1항일 때 그래. 1항일 때 그렇지 2항일 때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31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건 뭐야? 이건 할아버지 사안을 남편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잖아요. 사기죄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만 친족이면 되는데 이건 피해자가 친족이 아니잖아요. 은행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족 상대가 따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고 2번은 횡령죄 판례잖아요. 횡령죄는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만 친족관계가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다. 3번 인지사건이네요. 인지했을 때는 친족 상대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죠. 맞습니다. 4번 훔친 후에 이혼을 했다. 훔칠 당시에는 부부였잖아요. 그럼 친족 상대로 적용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혼했든 말든 행위 당시에는 부부였기 때문에 적용됩니다. X.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32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법원을 기망하였다. 사기죄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직계혈적인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제3자가 피해자가 되네요. 피해자가 직계혈족이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친족 상대가 적용되는 것이고 직계혈족이니까 328조 1항에 해당되는 필요적 면제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횡령죄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달랐을 때 소유자에게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모두 친족이어야 됩니다. 장물죄 남았네. 장물죄 잘 나오네요. 본본간에 있을 때 애는 필요적 감면이다. 맞고? 그쵸? 다음 사돈지간은 친족상들이 안 된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됩니다. 자, 33번. 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1번 보시면 사돈관계잖아요.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죠. X. 자, 2번 보시게 되면 2번도 마찬가지죠. 2번은 그거잖아요. 할아버지 통장이잖아요. 그죠? 통장을 절취를 했는데 뭐 조작해가지고 계좌 이체하였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 사용사기죄잖아요. 컴퓨터 사용사기죄인데 지금 피해자가 할아버지가 거래하는 은행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은행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은행과 나는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따라서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자, 사실상의 아버지 인지사건 나오네요. 그쵸? 보면 친생자로 인지했다라고 했을 때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직계혈족 관계가 성립하므로 필요적 면제가 됩니다. 동그라미. 갑과 을은 공동하여 을의 외사촌 동생 병의 손목 시계를 절취했다. 지금 문제가 갑을 묻고 있어요. 그치? 갑을 묻고 있어요. 을을 묻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지금 을의 외사촌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갑은 나랑 어떤 사이가 아니잖아. 갑은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친족관계의 존부에 대한 착오는 영향이 없죠. 객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기죄입니다. 피해자가 다를 때에는 피해자만 친족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3번 또 장물죄 얘기네요. 장물죄는 일단 패스하고요. 맞는 질문입니다. 횡령죄는 오리라 그랬죠? 어느 한쪽과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X. 답은 4번 되겠네요.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 이 항이 적용되니까요. 맞습니다. 3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또 장물죄네요. 장물죄 같은 경우 직계혈족이니까 동거하든 동거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아니라 직계혈족 같은 경우는 동거 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에 328조 1항이죠. 1항. 그래서 필요적 면제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X. 아버지 방에서 다른 사람인 것으로 알고 훔쳤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실제로 객관적으로 아버지였기 때문에 따라서 친족 상대가 적용됩니다. X. 강도죄와 강제집행 멘탈죄를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뭐가 하나 빠졌지? 손괴죄가 빠졌잖아요. 손괴죄가 빠졌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직결적 관계네요. 그렇지?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했을 때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를 할 것이므로 그 제3자랑 나랑 직결적 관계가 있을 때는 이 사람과 내가 직결적 관계가 있을 때는 당연히 친족 상대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죠? 피해자만 친족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적용되는데 직결적이니까 328조 1항이 되겠지? 그래서 필요적 면제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36번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직계혈족 같은 경우에는 절도죄 부분이 장물죄가 아니고 절도죄잖아요. 그래서 필요적 면제입니다. 감경 틀렸습니다. X. 면제만 맞습니다. 자, 주범에게는 친족 신분관계가 있고 방조범에게는 없을 때에는 방조범만 처벌된다. 그렇죠. 이 공범관계에 있어서는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신분관계가 없는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맞죠. 자, 경계침범죄는 성계죄의 일종이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절도죄는
소유자, 점유자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누구는 적용되고 누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틀렸고 리을 틀렸고 2번입니다. 37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공갈제 파트네요. 자, 자신의 처, 을의 언니인 병을 공갈쳐서 재물을 받았는데 공갈제를 기소된 후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친족 상들에 적용될까요? 됩니다. 말씀드렸잖아. 행위 당시에 신분관계에 있으면 된다고요. 행위 당시에 처 언니였으니까 친족관계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친족상들에 적용됩니다. 인지사건 나왔네요. 인지소급표는 친족상들에 관련된 규정에 적용에도 미친다. 맞습니다. 자, 횡령죄 나와 있죠. 횡령죄는 모두 친족관계에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소유자와는 친족관계가 있는데 위탁자와는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다. 절도죄 나왔네요. 절도죄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자, 점유자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꾸 똑같은 문제 나오고 있네요. 자꾸 나오고 있으면 지워버리세요. 그렇죠? 자, X. 답은 4번입니다. 38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모든 재산범죄와 미수범에 대하여 친족 상대에 적용된다. 틀렸죠? 모든이 틀렸죠? 그러니까 강도죄, 손괴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매달죄 등등에 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자, 아버지 물건임을 알고 훔쳤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실제는 친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동그라미. 횡령죄는 올이라 그랬죠. 그렇죠? 소유자에게만 있거나 위탁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틀렸고. 자, 특가법에도 적용된다 그랬죠. 사기죄 같은 경우에도 횡령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자,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 소유 물건을 아버지 것으로 오인하였다. 근데 타인 거라며. 실제로는 그렇죠. 타인 소유였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X. 옳은 것은 몇 개다? 2개다. 자, 그래서 세선제 일반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